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30기 합격하신 설상원 평가사님과 합격 수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상원 평가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은 점수로, 얼마나 똑똑하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우리 평가사님 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이력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 이번에 30기로 합격한 설상헌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0이고 한 27살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30살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은 사실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닌 적도 없고 그냥 대학생활 계속 하다가 휴학도 몇 번 하고 많이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고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대학은 어디 졸업하셨나요?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네. 좀 특이하죠? 과에서 감정평가사 준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애초에 잘 아는 자격증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평가사님은 몇 년 공부하신 거예요? 저가 정확하게 2017년 12월 20일인가? 그때 이제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어쨌든 해서 실질적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2년 6개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평가사가 왜 되기로 하셨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평가사님 국어국문학과면은 네. 이쪽으로 넘어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저 원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단순해요. 그냥 아버지가 추천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로 가도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또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또 본인이 한번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쉽게 추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 평가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그냥 부모님 추천 받아서. 근데 부모님이 너는 평가사를 하거라, 아빠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뤄 주거라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신 이제 아버지가 추천하시면서 요런 것들이 좋으니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평가사님이 그거에 꽂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시킨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하라고 그래서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저도 그냥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 성향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네. 부모님도 제가 어떤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이런 일을 잘 할 것 같아서라고 추천해주신 거고, 저도 생각해봤을 때 그냥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커리어 쌓고 이제 그런 일들보다는 이제 자격증으로 어떤 저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막 많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네. 이제 자격증이라는 거에 좀 어떤 포커싱을 좀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자격증이라는 게 나만의 전문 영역을 쌓을 수 있어서 그게 뭔가 그쵸. 나의 그 진입장벽을 만들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네. 그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네. 나이가 들었을 때 좀 꿀을 빨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네. 이 자격증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자격증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사실 감정평가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사,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사실 회계사, 변리사, 저는 전자과여서 변리사도 있었고 감정평가사 요렇게 세 개 두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평가사님은 됐어요? 저도 다른 자격증도 살펴봤는데 일단 이 전공 쪽에서 좀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사 같은 거는 이미 그냥 경제금융 이쪽에서 전공을 한 학생들이 하는 시험이었고, 감정평가사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전공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언제 12월 20일? 네. 네, 결정을 했어요. 네.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저는
일단 가장 먼저 그 모 학원 카페를 들어가서 네. 질문을 남겼죠. 아, 나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이제 그때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아버지가 고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12월 말이어가지고 1차까지 한 2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나 뭐 합격수기 이런 걸 읽어봐도 이제 다들 2차를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잠깐 평가사님, 이거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평가사님, 카페 제가 그 단톡방에 한 2.5개월 정도 1차를 붙었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엄청난 뭔가 리액션이 굉장히 강했어요. 뭔가 저 말이 되냐? 네. 천재냐? 이 합격수 이 천재가 한 합격수기는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일단 정확하게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초에 보죠, 첫째 주. 네, 3월 그러면은 첫째 주에 보고 그럼 그게 7일 정도 되고. 네, 거의 12월 23일쯤인가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때 한 7일 정도 그리고 1월, 2월 그리고 3월 첫째 주까지 한 그 정도 기간이고 사실 저는 그런 걸로 좀 주목받고 싶지 않은데 네, 이게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네. 항상 이제 2개월에 붙긴 했지만 따라 붙는 문장이 운이 좋았다. 그 당연하죠. 운이 따라줘야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네, 기대됩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고 네, 일단 그 기간 자체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 베이스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 이제 마지막 남은 토익이랑 GTF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점수 받고 나왔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네. 시험을 다시 자격증 점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어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받고 점수 받았었고 이제 다른 것들은 베이스가 없긴 했습니다. 제 회계 경제 이런 것도 사실 처음이었고 뭐 경제 이런 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정도. 수요 공급이 뭔지는 알고 있고. 자, 오케이. 그 과목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어쨌든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1차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죠. 이제 아버지가 고시 공부를 미리 해봤으니까 네. 자기 경험상 이제 1차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2개월 공부해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나중에 남아가지고 이제 다음 내년도 1차 시험에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붙으면 그만인 거고 안 되면 뭐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싶은 거죠. 일단 아빠가 너무 옛날에 고시 공부를 하셨구나. 지금 요즘 상황을 모르시고 그냥 막 하려는 거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이제 어쨌든 참고는 해야 되니까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한 거죠. 그 학원 카페를 들어가서 지금 이 정도 수험경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2차를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뭐 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식의 질문을 남겼었는데 그때 이제 답변을 해주신 평가사님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학벌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지금 1차를 시작하셔라. 그렇게 해서 그냥 그날 바로 2차 이미 교재까지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 다 환불하고 이제 1차를 주문해가지고 시작했었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정도면은 이게 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또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이셨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번 해봐라. 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네. 근데 사실 저도 여기에는 조금은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닥쳐서 하면은 네. 굉장히 그 쫓기는 마음의 폭발력이 커서 그쵸. 학습량이 엄청 늘어나고 맞아요. 어영부영 하더라도 한 번 시험까지 그 가는 사이클을 돌렸다는 게 사실은 다음에 준비할 때 맞아요. 많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했어요. 자,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1차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셨어요? 그 2개월 반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계 경제를 미리 좀 다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제가 한 60일 정도가 있었다고 치면 한
이제 한 3등분 정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10일, 20일 전에는 좀 그래도 다음 정 돼 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들어야 될 강의, 뭐 안 들으지 말아야 될 강의 이런 것도 좀 추려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들한테 내가 지금 좀 어처구니 없겠지만 당신도 지금 이걸 이겨라는 해보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다 그냥 그 취지에 맞는 답변을 다 해주십니다. 그 1차 강사님들? 네. 네, 직접 그 과목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유독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유독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엄청 하는 편입니다. 저도 엄청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유동 평가사님이 생각 좀 하고 질문하시라고 원래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질문하고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약간 이기적인 학생이었죠. 사실은 이제 너는 대답해라. 나는 일단 질문한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도 질문하고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확실히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강사님들이 좀 싫어하는 티를 내도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뭐 어처구니 없는 거 질문하면 조금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맷집으로 버티는 거지. 그거를 막 그래 뭐 이렇게 맷집으로 버티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수를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성향이 달랐던 게 네. 저는 그렇게 날카로운 피드백이 오면 좀 상처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그냥 혼자서 고민해보고 좀 책도 찾아보고 그래도 제가 답이 안 나오면 좀 질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똑똑한 학생. 그게 조금 좀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그래요? 어디 여기 학원 선생님들한테 간평? 그쵸. 이제 질문했는데 약간 전 나름대로는 또 많이 고민해가지고 질문한 건데 좀 약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쳐낸다든지 그러면 좀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60일을 어떻게 쓰라고 조언을 받았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들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먼저 회계랑 경제부터 시작을 했고 회계 경제가 이제 기본 강의로 한번 좀 끝내 놓으면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풀이도 한 번 정도 돌린 다음에 이제 저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랑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하는 와중에 이제 다른 암기 과목들을 했었던 거죠. 민법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회계 경제 문제풀이 할 시간을 킵해두고 나머지 시간은 또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법 뭐 그런 거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약간 세부적인 거는 천천히 얘기해보고 네. 그 전체 60일을 네. 어떻게 하셨는지 뭐 예를 들어 회계 경제를 며칠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그냥 네. 끝내면 바로 다음 넘어가고 끝내면 더 넘어가고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계획 자체를 좀 세우기도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그냥 뭐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빨리 아. 그런 거밖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좀 빨리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하루에 한 6개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 경제 각각 그렇게 해가지고 6개 정도면은 진짜 며칠이면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평가사님 그 그러면 회계 원리부터 들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6시간 듣고 복습은 잠깐 6강을 들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복습은 하고 남은 시간 다 복습하고? 그쵸. 그게 날아가면 안 되니까 네. 복습은 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하기도 했었고요는 뭐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다 다 이해가 가서. 아니 그것도 절대 아니고 저도 네. 회계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그쵸. 그 복습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하다가 기억나는 게 지금 이제 기억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저도 네.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 기간이 막 뭐 2년 그러니까 2.5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간에 멘탈 무너져가지고 공부 못한 날도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네. 멘탈.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좀 이렇게 착착 됐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막 멘탈 무너져서 하루에 4시간 공부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누워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회계를 듣다 보니까 이거 끝까지 들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간중간에 계속 계획을 수정했던 거죠. 이제 남아있는 날들은 계속 없고 이제 재무 한 절반쯤 들을 때쯤 그러니까 재무랑 원가가 있잖아요. 일단 원가는 진작에 좀 안 하기로 했었고 재무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 전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보면은 다들 그냥 전부 다 하지 않고 일부만 이제 가성비 좋은 챕터만 네. 풀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걸 저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재무를 듣다가 한 절반쯤 듣는데 이제 멘탈이 나온 거죠. 답이 없다. 네, 왜냐면 이게 아무리 강의를 계속 듣더라도 계속 누적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한 며칠 지나 있으면 다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쯤 듣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추리기 시작했죠. 좀 일부 좀 일단 이제까지 들은 건 어쩔 수 없고 좀 가성비 안 좋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챙겨가고 이제 재무 뒤쪽은 거의 날렸던 기억이 나요. 거의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고 난 회계 50점만 받자.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년 기출해서 어느 챕터까지 공부하면 몇 문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그때 봤을 때 한 20문제 정도는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0문제 중 20문제면 20문제만 정말 그것만 맞추면 50점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이제 다른 거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듣진 않았습니다. 기본 강의도 단원별로 필요 없는 거 버리면서 들었다. 네. 오케이, 회계는 저는 이해 가요. 회계는 뭐 워낙 그 챕터별로 잘 구분도 돼 있고 조금 연관성이 초반 뒤에로 넘어가면 연관성이 뚝뚝 끊겨서 개별적으로 놀고. 근데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쭉 이어지는 느낌도 있지 않아요? 일단 경제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나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그 짧은 중간에 또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회계를 그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게 단원별로 문제가 그냥 따로따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그러면 뭐 미시만 하고 뭐 거시는 제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정말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사실 저는 이제 3년차 때도 똑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만 그냥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기본 이론은 모르겠고 근데 모르겠는데 이 공식만 외우면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더라 정도만 확인을 해서 약간 문제은행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제가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요. 막판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알고 싶잖아요.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본 개념을 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쌓으러 기본서를 보는데 원래 성향이 좀 그냥 이런 것만 외워서 대충 해 라고 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그 이해를 안 하면은 이 암기에서는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건지. 일단 제가 2차 공부를 할 때 발견한 제 성향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해가 돼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 1차 시험을 처음 진입을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막 합격수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조금 빨리 붙으신 분들 공통점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그때 제가 1차 강의를 들었을 때 그 회계 강사님도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회계사를 조금 빨리 붙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건 빨리빨리 그냥 암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1차 할 때는 좀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차 그때 경제를 할 때도 일단 뭐 당장 이해 안 돼도 이거 만약 이번 시험 떨어지면 이제 내년에 1차 준비할 때 좀 기본 강의 들으면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시간이 또 워낙 없으니까 일단 안 되는 건 어쨌든 문제는 풀리니까. 그러면은 기본 강의 경제 기본 강의는 다 안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기본 강의도 일단 미시까지 다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거시 가서 좀 무너지거든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미시 할 때도 잠깐 원래 미시가 좀 이해가 돼야지 거시가 좀 네. 이제 되는 구조인데 근데 그것 자체도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듣다가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저는 그냥 빨리 문제풀이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이쯤이면은 됐다. 그냥 빨리 문제나 풀자 하고서 기본 강의 딱 다 제끼고 네. 아예 문풀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됐다는 아니고 응.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여기서 더 해봤자 가성비 안 나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똑똑하네. 기본 똑똑한 강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를 좀 아. 더 해봤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있었더라면 저는 거기서 더 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좀 결과는 내야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요. 네. 그럼 기본 강의 어느 정도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한 뭐 몇 주 들었다 이런 회계 경제만 일단. 기억 안 나면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 강의 그러니까 회계 같은 거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2주 뭐 3주 안 넘겼던 것 같고요. 왜냐면 문제풀이까지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 같은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만 좀 다시 듣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다가 이거는 정말 좀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에 다시 돌아와서 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회계 경제 일단 1차 공부를 딱 시작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 경제 기본 강의를 뭐 대충 다 듣고 일단은 끝냈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외우는 식으로. 그렇죠. 네. 회계 같은 거는 특히 좀 휘발성이 좀 강해가지고 네. 문제풀이로 이렇게 듣고 그 단원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그거를 좀 안 잊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도 그냥 계속 반복을 해서 풀었었죠. 그래서 계속 그 과정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하는 과정은 네. 그냥 똑같은 문제를 저는 이제 문제에다가 옆에다가 날짜를 막 써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막 똑같은 문제를 한 10번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단원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그러면은 그 회계랑 경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딱 시작했고 끝날 때까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2시간씩 그쵸. 킵한 다음에 네. 시험 볼 때까지 그 계속 반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회계는 막상 이제 문제집을 푼 거죠. 네. 문제풀이 강의니까. 근데 거기서 보다 보면은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거르진 않았어요. 제가 봤던 문제집은 다 그냥 기출 문제만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가성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나중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1차에 운이 좋았던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저는 이 거의 전 범위에서 한 50% 정도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 50%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찍더라도 이게 저희가 번호가 다 고르게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온 번호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그 전제는 푼 게 맞아야 돼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제가 이제 커버를 했던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여도 가능하면 좀 했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략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회계의 전략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평가사님처럼 아예 그냥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아는 거는 무조건 맞추겠다 해서 뭐 보통은 회계에 사실 2분 넘어가는 문제 어차피 실전에서 못 푸니까 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분이 넘어가든 3분이 걸리던 내가 준비한 단어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략은 달랐는데 넓고 얕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되 2분 넘어가는 문제는 다 버리고 저는 이제 반대로 2분 안쪽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넓게. 그러니까 요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1차 때 했던 그 회계 공부 방법은 전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년차 때 1차를 다시 공부할 때는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를 추린다는 것 자체를 애초에 시작할 때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는 또 버리긴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도 중간중간에 껴 있었어요. 제가 3년차 때 1차 이제 공부 다시 하면서 네. 내가 이런 걸 왜 했지? 하는 생각이 아. 드는 정도로 엄청 어려운 것도 껴 있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어쨌든 근데 평가사님 그 방법으로 2년 네. 2.5개월에 붙었으니까 네. 그 방법이 평가사님 맞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분 넘는 문제를 가 표시돼 있거나 2분 넘는 문제가 이렇게 이거는 풀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 문제집이 필요한데,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강의라는 거의 특성상 전체를 다 가르쳐 줘야 하는 커리큘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수험 공부를 안 해보신 강사님들이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다고 감히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거나 평가사님이 회계를 가르치면은 사실은 3분 넘어가는 문제는 문제집에서 다 빼고 2분짜리만 풀 수 있게, 그것만 어떻게든 풀 수 있게 가르쳐가지고 그것만 반복시켜서 시험장에 들여보내는 게 저는 맞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한 가지만 만약에 더 한다면 네.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제 2분이 넘어가는 문제도 넣기는 넣되 이제 이 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버려라 라는 식의 어떤 나쁜 예로 좀 참고를 해두면 교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 그쵸. 2분이 넘어가는 문제인 거를 알긴 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구나. 회계는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경제. 네. 그럼 경제도 문제풀이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거를 일단 암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 경제도 똑같잖아요. 경제도 뭐 간평 있고 뭐 회계사 있고 막 다 섞여 있는데 네. 다 푸셨어요? 일단 회계사건은 안 풀었습니다. 풀어보다가 이것도 너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싶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흡수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일단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내가 했는데 각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해되면 정말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스탠스를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것도 해보다가 문제를 풀다가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전부 다 CPA 문제야. 회계사 문제는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때도 이제 저희 평가사 시험 기출을 봤을 때 그 정도 난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사 시험은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사 제끼고 나머지는 다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안 풀리는 거는? 네, 안 풀리는 건 그냥 과감히 접었습니다. 그럼 아까 필요한 부분들은 기본 강의 다시 들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떤 애들을 다시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건데 넘어가지 않고? 일단 저는 1차적으로 내용은 몰라도 그냥 어떤 문제풀이 공식 그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였으면 내용을 몰라도 그냥 일단 문제로 풀었고요. 네.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 이건 정말 기본 이론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진 거죠. 네. 이거는 정말 내가 그냥 공식으로 대입할 수 없는 문제구나 싶은 것들은, 그치만 또 버리기는 아까운 문제들. 딱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네. 그냥 맨날 말 문제로만 나오고 나오는 것도 뭔가 좀 전형적인 패턴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까우니까 이제 기본 강의 들어서 좀 해결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 그것도 이렇게 문제집 하나 딱 보고 거기서 이제 제낄 문제 다 제껴놓고 네. 뭐 내가 기본 강의 들어서 들은 것들 다 이 문제집에 뭐 어느 정도 필기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네. 그 문제만 계속 돌린 거죠. 네. 그냥 문제가 외워서 풀던 말던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회계랑 경제는 기본 강의까지 듣고 문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들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얘네는? 일단 민법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세 과목, 나머지 세 과목 전부 다 기본 강의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네. 그 최종 요약, 최종 점검 그 강의부터 그냥 바로 직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하루에 들을 수 있는 인강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회계 경제를 미리 해봤으니까 하루에 한 6개 넘어가면 일단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종 강의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종 강의로 그냥 듣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1차 맨 처음에는 1차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최종 강의 들으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최종 강의 듣고서는 사실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버겁죠. 당연히 버거운데 왜냐면 좀 기본적인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1차를 다시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공부했을 때 느꼈던 어떤 불만들이 있으니까 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최종 강의밖에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던 네. 거고, 그래서 이해는 안 되고 그냥 막 암기하고 막 그랬던 때였는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시 공부할 때는 기본 강의부터 해야겠다. 근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본 강의 들어보니까 네. 아니 이건 뭐 제가 생각했던 설명은 잘 없고 최종 강의 플러스 좀 안 중요한 얘기들 그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도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듣다가 결국은 다시 최종 강의로 넘어갔습니다. 3년차 때 다시 공부할 때도. 그럼 이런 걸까요? 사람들이 최종 강의를 먼저 들으면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왜 넘어가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불만을 느껴서 기본 강의를 듣지만 그거는 사실 기본 강의를 들어도 똑같이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런 거다. 근데 이제 그마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연 설명은 있겠죠.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취지, 가성비 차원에서 그냥 뭐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저는 기본 강의부터 듣는 걸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맞아. 저는 그렇게 했지만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이해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지나고 나면은 최종 강의 들은 걸로도 괜찮다는 걸 아는데 네. 그 최종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내가 기본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그게 막 미치는 거,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폭발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 가면 1차 공부 방법 있거든요. 거기에 처음에는 최종 강의 들으시는 게 낫다, 시간 세이브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기 댓글 달아가지고 기본 이론 들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그게 그 스트레스를 버티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종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외우는 정도에서만 소화하면 사실 최종 강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간다는 게 되게 불안감이 가중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나? 라는 생각이 가졌고 실제로도 솔직히 고득점을 받지 못했고요. 3년차 때도 저는 그 정도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고득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60점 넘을 정도로만 열심히 했던 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좀 자기가 좀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기간도 솔직히 한 2달 정도는 내가 더 투자하고 이제 더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추려나가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제 저처럼 시간이 정말 없고 정말 자기는 좀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최종 강의부터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리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은 게 평가사님은 이게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사실은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내가 예를 들어 6개월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6개월 잡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상 평가사님처럼 하시면은 내가 6개월이나 준비했는데 맞아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원래 1차가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1차가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요. 왜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60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유씨 회계 까락나면 어떡하지? 맞아요. 잠깐만 내가 진짜 깜빡 실수해서 회계 까락나면 맞아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냥 아예 맘 편하게 네, 맞습니다. 하는 것도 그 어떻게 이건 동의하시나요? 아, 완전 동의하죠. 네. 저도 제가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었으면은 저도 그렇게 했을 거고, 저도 누구한테나 가가지고 최종 강의부터 들어라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을 때 다시 저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네, 왜 맞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라고 하면서. 이게 본인이 뭐 가진 진짜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공부 방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평가사님처럼 무조건 하는 거는 진짜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네.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일단 기본 강의가 아니지. 최종 강의를 듣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암기 과목 3개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문제풀이 과정은 아예 다 생략을 했고요. 왜냐면 최종 강의를 듣고 이제 그거를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최종 강의 듣고 암기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암기를 따로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면서 보통은 최종 강의에서 이제 별도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본교재로 쓰는 것이 다 그 약간 서브 형태로 되어 있는 암기본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본 거죠. 네, 풀어보니까 이거 암기 다 하면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다 풀리네 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요것만 외우면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오. 그 최종 강의 때 일단 그 교재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사분에 한해서는 네네네. 그 교재만 외우면 어느 정도 점수는 좀 보장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차 공부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그 저의 모든 공부 과정, 저도 이제 기본 강의만 딱 듣고 이게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한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결국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요약본을 내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본을 내 스스로 만들면 조금 좋은 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암기되는 게 좀 있어서 암기 약간 수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효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가사님처럼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달달달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기출 분석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일단 그거 자체는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1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회계랑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러니까 회계 경제는 이제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니까 문제풀이는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또 정리해 놓은 거는 또 없더라고요. 네. 그거 정도는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민법 같은 그런 암기 과목들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데는 어땠어요? 뭔가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외우는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감내해야 됐던. 뭔가 그 배수의 진이라는 게 네, 진짜 뒤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안 외우면 난 어차피 이제 방법이 없고 네, 그거 때문에 다시 기본 강의를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 무슨 그냥 텍스트 자체를 그냥 외우는 것처럼 글자를 네, 외우는 글자를 거죠, 외우는 사실은. 것처럼 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암기를 했고 그 하면서도 그냥 제 나름의 해석으로 그냥 한 거죠. 이게 뭐 이런 뜻인가 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뭐 그냥 어차피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실과 다른 거는 네. 전혀 상관없어. 네. 정확히 알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유치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풀이보다 이제 그것만 해서 했다. 네. 자, 그러면은 암기는 뭐 약간 노하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딱히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2차는 2차 나름대로 또 따로 있는데 네. 1차 때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서브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되게 얇잖아요. 근데 회계랑 경제 같은 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조그만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뭐 걸어 다닌다거나 뭐 그럴 때 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좀. 그럼 회계 경제는 이런 거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 것. 네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생각할 것.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멘탈이 무너졌었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하셔서 시험을 보셨고 네, 점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수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세 문제 차이로 합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운이 좋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고르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제가 회계를 풀었는데 제가 준비한 건 한 20문제 정도였고 네. 20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보니까 3번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풀었거나 아니면 잘못 풀었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투자였던 건데 아, 이제 나머지를 다 3번을 밀었더니 그 중에서 한 6개 맞은 거예요. 6개면 사실 그게 또 하필 원가에 몰려 있었어요. 원가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원가에서 6개를 맞춘 거예요? 네, 6개인가 5개인가 아무튼 정확한 게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풀었던 20문제 중에 한 2문제인가 밖에 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준비를 잘 해서 이제 제가 커버한 범위는 무조건 다 풀 수 있게 준비했던 게 어느 정도 맞았던 거고,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푼 거 중에 3번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래서 3번 밀었더니 그렇게 맞아서 그때 60 몇 점인가 맞았을 거예요, 회계를. 그게 5개를 나왔으니까. 근데 회계를 60점 맞았는데 3문제 차이 났다는 거는 제가 복병이 그 부동산 관계복규였어요. 왜요? 그게 점수가 되게 안 나왔거든요. 그게 한 47점인가? 그냥 서브 그거대로 외웠는데 막상 네. 이제 그거를 하는데 암기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문제가 일단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굉장히 치사하고 유치하게 나옵니다. 맞아요. 정말 뭐 법정으로 보장된 기간이 뭐 3년 이런데 그걸 뭐 5년으로 바꾼다든지. 네. 진짜 그거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못 외웠구나. 네, 그죠. 그 암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많이 못 봤었죠. 그래서 좀 여기서 이렇게 하고 회계에서 이렇게 하고. 그때 난이도는 어땠어요? 사실 1차 난이도가 요즘은 좀 쉬운데 근데 또 가끔 좀 들쭉날쭉 하진 않나? 그때는 난이도 어땠어요?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28회. 기억 안 나면 네. 뭐 딱히 어렵거나 딱히 네.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1차를 마무리했고, 다른 과목 다 몇 점 나왔어요? 다른 과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경제도 한 대충, 네, 대충 50점대 나왔던 것 같고, 네. 부동산 학원론을 한 70 몇 점인가 받아서 그걸로 어. 점수 좀 커버를 했고, 그리고 민법도 한 60점대. 어쨌든 제가 그 세 문제 차이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점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그냥 평균 60점을 넘은 정도. 자, 그러면은 평가사님, 어쨌든 1차 공부 방법 얘기는 했는데, 평가사님이 이제 진입 시점이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진입 시점이 만약 6개월 전이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간다면, 한 2개월 반 정도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뭐 예를 들면 2개월은 2차를 하고, 예를 들어, 아니면 뭐 3개월 2차를 하고, 1차는 3, 4개월에만 준비를 하겠다? 다시 돌아가면. 어때요? 6개월 남았을 때는 1차 올인하겠다. 어때요? 이렇게 합시다. 평가사님 뭐 사촌 동생이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네. 6개월 뭐 전에 딱 지금 진입했어. 그럼 야 이거는 뭐 나는 2.5개월에 붙었는데 뭐 너는 조금 여유 있게 뭐 3, 4개월 하면 충분해. 2차부터 지금 시작해. 어때요? 일단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학벌은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해봤다. 일단 그 베이스가 일단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간평 시험 자체가 이제 뭐 합격자 출신도 보면은 별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자체가 좀 달라요. 누구는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차이도 있고, 뭐 자기 전공,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몰아서 좀 휘몰아쳐서 하는 스타일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공부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4개월 최소 4개월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제끼고서라도 나는 정말 안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합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자기는 뭐 딱히 아주 쫓기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6개월 정도 하면 정말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사님 그 아까 방금 한 얘기 중에 자기가 몰아쳐서 하는 공부 스타일인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원래 벼락치기 스타일이세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일단 할 때 집중을 좀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좀 데드라인도 있고 하면 네. 좀 집중이 좀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그때 제가 다시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정신없이 그냥 공부만 했었거든요. 어. 막 그렇다고 막 엄청 오래까지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할 때 자체 그냥 좀 집중을 많이 해서 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1차 그때 막 스퍼트 낼 때는 공부 시간 어떻게 됐어요? 막 임강 이런 거 포함하면 뭐 한 11시간 막 이렇게도 했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8,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짧잖아요. 아니에요? 짧다고 인강 다 포함해서. 임강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그래요? 짧네. 아닌가? 짧은 거 아니에요? 막 11시간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영화사님 그 혹시 IQ가 몇인가요? 아, 예. IQ 몇이에요? 아, 그 그냥 평균일걸요. 저는 네. 네. 뭐 120 언더 뭐 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120대, 130대, 뭐 110대. 뭐 중학교 때 막 이런 데 쟀을 때 한 120 뭐 그 정도였는데 아, 진짜 저 네네. 뛰어난 편은 아니고 네. 저는 조금 좀 다른 게 공부 시간 자체가 저는 좀 늘어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좀 질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서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8시간을 좀 최대한 가성비 있게 활용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잠도 사실은 충분히 자고 뭐 그렇겠네요. 8, 9시간 공부하면은 그렇죠. 그 시간에 어떤 그 질적인 향상을 위해 네. 잠은 좀 충분히 잤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차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각자의 환경이랑 성향 뭐 이런 거에 다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좀 이 수험 어떤 공통적인 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좀 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라는 거를 저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지 뭐 남들은 6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3개월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누구는 뭐 2개월 했다는데 뭐 저 사례만 보더라도 전 진짜 운이 좋았던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저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운이 좋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한 6개월 정도는 난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뭐 솔직히 2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네. 뭐 2차 공부하는데 뭐 점수에 큰 차이가 있나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거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좀 뭔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멘탈이 나가버리시는 분이 있고, 네, 맞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미친 듯이 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네. 네. 아까 그 1차 공부했었던 것 중에 그걸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각자 좀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스라는 게 전 이걸 2차 공부할 때 느낀 건데 보통 2차를 좀 빨리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좀 정말 영특해가지고 그렇게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주관식 시험 자체가 좀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 좀 달라요. 근데 보통 빨리 합격하신 분들 보면 고시 공부를 미리 해봤거나 다른 쪽에서
네, 그런 좀 측면이 있는데 1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류의 시험을 맞아요. 몇 번 접해본 사람은 처음 진입할 때 금방 알거든요. 아, 대충 이 감이 있어가지고. 문제풀이 이렇게 돌리면 되겠구나.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 셈인 건데 이제 아이고 2개월 반 하신 분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근데 결국 그런 결국은 건- 진짜 운 좋아서 나간 거니까. 근데 이 진짜 결과론적이거든요. 제가 맞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이제 정말 실패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로 남았겠지만 맞아. 저는 맞아.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듣거든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뭐 특정 학원을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붙는다더라. 근데 실체를 보면은 그 합격자 밑에 있는 수많은 그 학원을 다니고서 떨어진 사람들이 맞아요. 사실 있는데 맞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 방법도 진짜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인 게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음지에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좀 다르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류의 시험을 좀 접해본 사람들은 금방금방 이 시험에 대한 각을 보고 어쨌든 노하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서 막 2개월, 3개월 만에 붙어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배경을 좀 먼저 한번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뭐 2개월 만에 붙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결과에 되게 놀라요. 근데 그 결과 말고 좀 전제.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어색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2개월 반 만에 붙었는데 나는 근데 베이스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운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점수를 좀 양호하게 합격을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왜냐면은 회계에서 3번이 네. 몰아나오지 않기 그것 때문에. 때문에. 네, 누군가 좀 2개월 만에 됐다.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는지. 맞아요. 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영어 베이스가 좀 있었고 뭐 그런 게 네, 있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단순히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쟤 뭐 속이네. 네. 뭐 기간 속이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치부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과만 놓고 접근하면 좀 위험하지